네,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MC를 맡은 정혜승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장애인 관련 신문의 발행인이시고 장애인 문화TV 회장님,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요. 국제언론인클럽 국제협력위원장이신 김재덕 회장님을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이력을 보니 장애인 관련 신문의 발행인이신데 어떤 계기로 발행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당시 패럴림픽까지 함께 치루었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자로서 생생하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 장애인들의 그 역전 드라마 인생을 다루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현 선수는 당시에 시상식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늦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아름다운 꼴찌라고 해가지고 그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훈훈한 청. 또 아이스크림 탈북 청년 4번의 인생 역전 드라마 파라이스 하키 선수 최강혁 선수 등 그다음에 암을 이겨낸 군빛 질주 비비안 만델 스피 또 신우현 선수는 장애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죠.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애는 복지가 아니고 문화구나. 그래서 문화 신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들어도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선수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하셨군요. 요즘 장애인 시위에 대해 말이 많은데 혹시 어떤 심정이신가요? 좀 언론을 다루는 입장으로서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전장에는 아침 출근길 시간대에 전철을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장에는 지하철 시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이것이 공론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아주 오래된 전통에서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이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목소리를 죽이던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더 많은 국민들이 협조하고 지향하는 그런 집회가 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관심이 정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절과 인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절과 인성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예절은 저는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불편을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성은 성품과 의식입니다. 생활과 환경이 인성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릴 텐데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지금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두고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초극기 시대, 초시대, 초융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죠. 디지털 시대는요, 장애인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은 핸드폰을 못하고 또 컴퓨터를 못하고 또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디지털 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장애인들은요, 지금 현재
자기 몸이 불편한 것만큼 컴퓨터나 핸드폰을 잘 다룹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문자 받고 또 핸드폰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한마디로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있는데요. 10사람이면 한 8사람이 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정말 디지털 장애인이라는 좀 신선한 말씀을 들었고요. 선생님, 회장님, 조금 더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북핵보다도 더 무서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는요, 군이 면으로 바뀌고 앞으로 또 그러다 보면은 아마 지금 조합장들이 이제 군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요. 인구가 절벽되는 것은요, 이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국가 정책이 지금 이제 펼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인구 절벽을 막을 길은 국가에서 재동포청이나 이민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활성화 등등 지역 사회의 불균형 정책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모으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스마트 타운, 스마트 아파트 그걸 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그들한테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은 아래쪽에서 빼서 위쪽에 이렇게 막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원천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 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의견이 특별하신 것으로 보여요. 네. 물론 일반인들도 요즘은 굉장히 문화를 중시하는데 특별히 생각하시는 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이렇게 정책은 복지 정책입니다. 근데 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는 복지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문화를 선도를 하면서 그들이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이 극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대한민국 변화를 만드는 장애인 아버지가 탄생을 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편안한 삶 일반인들하고 같이 똑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는 생존의 경쟁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복지 정책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 같다. 좀 더 문화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그런 삶을 공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방송은 너튜브 생방송 중계로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YCN 유림방송으로 들어가 주세요.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렸을 적 뭐 향교나 서원 쪽, 서당 이런 쪽이랑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 예.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 이제 유치원 대신 서당이 이제 유치원이었어요. 서당. 네. 그래서 명심보감이나 사자수학을 그때 당시에 띈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생각나시겠죠?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이게 제가 이제 명심보감에는 이제 선이 열린다 해가지고 명심보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편이라고 이제 처음 소절에 자활이선자는 전보지이복하고 이불선자는 전보지환이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하늘에서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은 하늘에서 화를 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암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로 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같은 동문 수학했던 친구들보다도 빨리 암기를 했어요. 네. 그 암기 했던 그 음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저와리 선자는 전부 지이보가고 이불 선자는 전부 지완이라 한소열이 장종에 즈즈왈 무리선소이지하고 대국이왈 견선여가라고 문학연홍하라 월선사란 수탐하고 막사란 막나가라. 또 이제 좀 지나서 네. 사망공이 왈적금미우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등진독이요 불려저금더거 명명 지중하야 이 자손이 지게 아니라 이 내용이에요. 정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아직도 기억을 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또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을 겪으셨지만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기를 뭐 이 58년 개띠 요 세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선생님 이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님? 저는 이제 58년 개띠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네. 또 일반적인 이제 초청을 했을 때 58년 개띠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58년 개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58년 개띠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고 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 이제 갈라져 있고 네. 또 58년 개띠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은행나무 이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네. 1번, 2번, 3번으로 학교 배정을 받고 또 58년 개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능 제도가 또 바뀌고 네. 또 58년 개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쟁을 유발하는 이제 시대가 58년 개띠예요. 근데 58년 개띠가 또 사회에 나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니까 취업난이 문제가 되고 또 취업난이 문제가 되던 또 그들이 또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무렵에 되니까 이 아파트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 빨간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이 건물 다 보이는 거 있죠. 그 네. 빨간 벽돌이죠. 그게 그때 당시 480만 원을 때려 짓고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집 대란 사태가 나고 항상 그들이 있는 곳마다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또 그들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결혼시킬 무렵에 되니까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A시장이 한 10년 동안 잘 됐어요. 네. 지금 이제 결혼 다 시키니까 A시장이 다 문 닫고 있는 실정이고 네. 또 그들이 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삼성전자, LG전자 모든 전자 제품이 오르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를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집값 오르고 폭등하고 이제는 이제 다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사회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또 다시 이제 자기 삶을 개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가면은 이제 전부 다 코인이죠, 코인, 비트코인. 아무것도 모르고 비트코인 돈 번다 그냥 거기다 돈 다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고 그런 시대가 58년 개띠 정치입니다. 그래서 58년 개띠들이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 58년 세대들이 정말 이게 뭐 재밌게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경쟁과 그런 격동의 시대를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세대라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회장님께서 기자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목적 혹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자들의 지금 현재 기자는 이제 응시라 그렇습니다. 매응자 바라볼 시. 먼 데서 응시를 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퇴학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기사의 팩트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근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가 원칙이 항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론 결론 본론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도 육가 원칙이 안 들어간 사업 계획서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이 문장력이라 할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기사를 쓰다 보면은 자기의 생활에 대한 성찰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일정이 바쁘시군요. 하시는 일도 정말 훌륭하신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고, 혹시 이 앞으로 계획이나 뭐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장학재단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1박 2일 세미나가 있는데요. 네. 장학재단을 만드는 세미나예요. 네. 그래서 120명이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장학재단에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하시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장학재단 제가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재단에서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고 또 그 희망과 꿈나무를 이렇게 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정말 그 인생의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도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나는 짜장면을 잘 먹는데 1등을 해야 되겠다. 어떤 하여간 1등 하여간에 1등을 하는 자신감 있는 학생들을 배출해 갖고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훌륭한 일을 기획하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을 뵙고 느낀 건데요. 정말 유쾌하시고 정말 이 자존감이 높으시고 그리고 또 공익에 관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가정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으로 남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봉사를 좋아해요. 봉사를.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저는 당시 마스크를 너무 다 비싸가지고 갑자기 뭐 2,000원, 3,000원이니까 마스크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다. 마스크 사는 것도 좀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스크 그때 당시 얼마나 마스크가 귀하고 품절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회에 지금 현재 그 마스크 기부를 한 70만 장 제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껴서 나는 마스크를 못 쓰고 다니면서도 기부를 해서 하고 내가 마스크 쓰고 싶어도 어디 가면 또 이제 당시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가니까 태극기 이렇게 메고 가시는 분이 마스크 쓰라고. 당신이 애국자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뜨거운 적도 있고요. 참 코로나 시국에 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었었네요. 회장님을 뵈니 이 공익과 봉사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먼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에 대한 철학. 건강은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딱 보면은 포스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장애인들은 처음에 이제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통사고로 해갖고 장애인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내부 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뭔 장애를 먼저 장애가 되냐 나중 되냐의 차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모두는 건강에 대해서 자기 관리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회장님의 말씀은 정말 모두가 장애인이란 말이 실감 납니다. 누가 먼저냐 혹은 후냐 이런 순서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차별을 없애는 그런 시각이라고도 느껴졌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꼭 뭐 내 포부 그리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뭐 생각하는 어떤 뭐 지원 아니면 어떤 공익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 하면은 우리 장애인 복지 이 정책이 문화로
물론 복지가 먼저지만은 항상 문화가 따르는 복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존속하는 서로 어울림을 갖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고 그 속에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교육을 따로 하고 또 비장애인 교육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말로는 안 되면 기사라도 표현해가지고 사회에 알리겠습니다. 네, 회장님의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몸이 하나라서 모자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육 뭐에 관한 그런 확신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고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정보 시대입니다. 이 정보 시대에 누가 먼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정보는 돈하고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돈이 있으면은 장애가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돈이 없으면 장애가 되고 돈이 있으면 장애가 아니에요. 네. 생활의 윤택함과 생활의 이 윤택에 따라서 장애가 아닌 것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또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건투를 빌고 또 이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게 제 소신껏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관련 신문의 발행인이신 김재덕 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